반갑습니다. 송교준입니다. 영상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백종원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 제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냐? 라는 생각이 들 법한 그런 얘기를 제가 해보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차기 보수우파 세력의 대권 후보로 백종원 씨가 적합할 것 같다. 그게 오늘 제 영상의 결론입니다. 벌써부터 막 마음속에 막 갈등이 생기시죠.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냐 이런 생각이 또 드실 것 같은데, 근데 또 가만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보시면은 다른 한편으로 같은 경우는 그거 좀 말이 될 것 같기도 하다. 정말로 백종원 씨가 보수 우파 세력의 대권 후보로 나가는 것이 차라리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드실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보수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미래통합당의 모습을 보면은 꼴을 좀 보고 앉아 있으면은 자기 지금 뭐 보수우파 정당인지 아니면 무슨 뭐 학예를 하는 것인지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인지 이념과 사상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냥 정말 그런 정당이라고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런 정당에서 대권 후보가 나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말로 백종원 씨가 낫겠다. 왜? 백종원 씨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보수우파 정치인에게 바라는 그 모습들의 표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도대체 백종원 씨가 왜 적합한지, 그리고 앞으로도 동시에 이 보수우파 정당이 어떤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백종원 씨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백종원 씨는 더본코리아라고 하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죠. 더본코리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프랜차이즈만 하더라도 수십 개에 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수성가한 기업가 뿐만 아니라 방송인으로서도 굉장히 높은 주가를 달리고 있는데요. 백종원의 골목식당 같은 경우는 지금 2018년도 1월달부터 시작해서 2년 이상 동안이나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백종원 씨 아버지가 굉장한 이제 재력가라서 그 재력을 바탕으로 백종원 씨가 성공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백종원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었죠. 아버지로부터 뭐 재산을 물려받은 게 없고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기업을 이제 일궈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공한 이 자수성가한 어떤 기업가로서의 이미지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방송인으로서도 굉장히 지금 이제 뛰어난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변도 굉장히 훌륭하고 이미지도 좋죠. 그리고 나아가서 대기업이라는 것이 이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몸소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마트와의 인연도 있었죠. 신세계 정영진 부회장을 통해 가지고 대기업이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몸소 보여줬었는데요. 첫 번째는 못난이 감자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폐기 처분해야 되는 감자를 대기업의 유통망과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완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 이후에도 못난이 고구마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이 못난이 감자, 못난이 고구마 뭐가 됐든지 간에 원래 같은 경우는 폐기 처분이 됐어야 됐던 거 아닙니까? 중소기업이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죠. 대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자본력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유통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절묘하게 잘 조화가 됐기 때문에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완판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대기업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가지고 악의 축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지만, 저런 역할이야말로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저것이야말로 대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역할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또 뭐가 있었냐? 다시마 재고 처리를 위해 가지고 오뚜기 회장까지도 나섰었습니다. 만남의 강자 방송을 통해 가지고 오뚜기 회장 하명준 회장과의 통화가 공개가 됐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오뚜기에서는 지금 오동통면이라고 하는 이 다시마가 들어가 있는 라면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뭐냐? 전남 완도에 쌓여있는 다시마 2년치 재고 2,000톤을 처리하자. 이게 지금 통화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됐냐? 오뚜기가 오동통면에 다시마 2장을 넣는 식으로 해서 그 재고 2,000톤을 처리하기로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오동통면에 완도산 청정다시마 2개가 들어가 있다. 실제로 지금 이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못난이 감자, 못난이 고구마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 오동통면도 엄청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너구리의 그늘을 벗어나나 이런 지금 예측까지도 나오고 있을 정도죠. 뿐만 아니라 백종원의 마법이다 라고 해가지고 주가까지도 뛰는 이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실제로 당시 오뚜기 주가는 5거래일 연속 상승해가지고 8일 종가가 얼마를 찍은 겁니까? 58만 1,000원을 찍었던 거예요. 3월 13일 저점 40만 2천원 대비 46%나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사회적인 선순환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경은 악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제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것처럼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했었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그거를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지도 좋아지고 주가도 좋아지고 판매량도 늘고 이런 혜택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농가 같은 경우는 원래 같았으면 버렸어야 되는 감자, 고구마, 다시마 이런 것들을 판매해서 좋고, 서로가 그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한 거지만 사회 전체로 봤을 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 이 지금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시장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백종원 씨는 자신의 몸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종원 씨가 가지고 있는 철학은 장사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철학은 국감장에서도 발휘가 됐었죠. 일전에 백종원 씨가 국감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시장 원리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는 도태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장에 비해 너무 포화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저것이야말로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픔이 있는 것이고 아픔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견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업 운영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경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외환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자연스럽게 도태가 됐어야 되는, 기업이 제대로 이제 운영이 안 되고 부실되게 그렇게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태가 돼야 되는 기업들을 국가가 나서가지고 억지로 수혈해가지고 살려놓으니까 경제 자체가 왜곡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쟁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기업들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회사 직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경쟁력이 떨어지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도태가 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뭐다 뭐 인권이 됐건 뭐가 됐건 다 그냥 온갖 좋은 말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억지로 그거를 살리다 보니까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나아가서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경쟁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백종원 씨가 지금 그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자유한국당입니다. 놀랍게도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백 대표님, 가맹점이 손님을 다 빼앗아 간다고 한다. 출점을 제한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했어요? 가맹점을 잘 키울 점주가 잘 벌게 해준 것뿐인데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다.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반박을 했던 것이죠. 지금 저런 식의 간단한 질의응답만 보더라도 누가 도대체 제대로 된 자유한국당의 의원인지 질문해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경쟁을 통해 가지고 작동을 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현실에는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를 당연히 자유우파 정당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저런 식의 간단한 질의응답만 보더라도 누가 정치인이고 누가 정치인이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경쟁을 통해 가지고 아픔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아픔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실력을 키워나감으로써 시장이 더 발전해 나가고 국가도 더 발전해 나간다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그거를 적어도 자유우파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어야 되는 개념인데, 저거 자체가 지금 상실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재일 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백종원이 한국의 트럼프가 될 수 있다고 종종 말해왔다라는 것이죠. 유재일 평론가가 봤을 때 백종원의 장점이 뭐라는 겁니까? 민주당의 양념질이 씨알도 먹히지 않을 후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정치인보다 대중 지단력이 높고, 레드넥 자영업자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고, 자취생들의 밥 선생이고,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한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고, 토론회의 주인공이 될 후보이자 순발력과 학술과 내공의 소유자라는 거 아닙니까? 새 아이의 아버지까지도 하다라는 겁니다. 언론이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죠. 왜? 조회수가 나오는 캐릭터이니까. 대망론과 함께 바람을 일으킬 포텐을 가진 사람은 윤석열과 백종원 둘인데, 선거에서 승리를 확률로만 본다면 백종원을 픽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을 지금 우리가 찾을 수가 있냐?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정말 가슴이 답답한 생각이 좀 듭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백종원 씨한테 자기는 지금 정치할 생각이 없고 그냥 기업이나 열심히 운영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당신이 대권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지경에 처하게 됐는가? 하다하다가 정말 백종원 씨를 대권 후보로 밀어야 되는 지경에 처하게 됐는가? 저는 지금 미래통합당이 지금 직면해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정말 답답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통합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무슨 뭐 북한에 관련돼서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는다? 당연한 것이죠.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안 내놓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고, 그거를 제외하고 난 다음에 미래통합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백종원 씨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에 정반대로 지금 계속해서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얘기도 못해요.
백종원 씨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망할 기업은 망해야 된다 이거예요. 망할 자영업자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원래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인 것인데 그 얘기가 지금 백종원 씨한테서 나오고 있고 미래통합당 의원들한테서는 안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저는 이번에 백종원 씨를 저렇게 유재일 평론가가 대권 후보로 얘기하는 저거를 보면서 참으로 미래통합당에서 백종원 씨의 반만 좀 닮았으면 좋겠다. 아니, 반의 반만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은 잘 좀 행동해 주시고 제발 보수의 가치가 뭔지 백종원 씨한테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